안녕하세요, 쿠루가입니다. 오늘은 이전 CES 2021에서 소개된 녀석의 상용화 버전인 비스포크 제트봇 AI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12시쯤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스포크 제트봇 AI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배송 예정일이 어제였는데 배송 지연된다고 해서 많이 늦어지겠구나 했는데 오늘 갑자기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직접 언박싱 해야 되기 때문에 현관 앞에 놓아달라고 기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현관 카메라로 보았는데 삼성, 스마트띵스 그리고 청소기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집중도 안 되고 얼른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묵직한 박스를 거실로 옮겨왔습니다. 가운데에 테이프가 있는데 가위로 쓱 잘라주고 박스를 개봉합니다. 뚜껑을 열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보호용 골판지입니다. 이것을 걷어내면 퀵가이드, 설명서 등이 보입니다. 이런 문서는 설치 및 사용할 때 필요하므로 잘 챙겨둡니다. 그리고 포대에 쌓여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비스포크 제트봇 AI입니다. 색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비스포크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상자를 더 뒤져보니까 필터, 먼지봉투, 전원선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좀 의외였던 것이 자석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 센서도 있고 3D 센서도 있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자석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인테리어상 좀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상자 맨 하단에 청정 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잠시 훑어보면은 충전 단자, 먼지 빨아들이는 구멍, 그리고 상단에는 먼지통을 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청소기가 청정 스테이션에 도킹하였을 때 평평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도킹이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카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자를 다 까보았으니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스베이더 청소기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청정 스테이션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스베이더 청소기는 4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은퇴를 할 시기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좀 쉬렴. 혹시 몰라서 설명서를 보니까 전방 1m, 좌우측 0.5m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권장 사양인 거고 다스베이더 청소기도 문제없이 동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해도 문제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전원을 켜고 청정 스테이션에 수동으로 도킹시키니까 충전을 시작합니다 라고 음성으로 알려주네요.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설치는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스마트띵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띵스라고 검색한 후 설치를 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띵스 앱을 실행한 후에 플러스 버튼, 디바이스 추가, 로봇 청소기, 삼성 제트봇을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어느 장소에 설치할 거냐고 묻는데 전 거실에 설치했으므로 거실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청소기에서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충전 복귀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다섯 번째, 로봇 청소기 표시 등이 표시가 되면은 충전 복귀 버튼을 1회 더 클릭을 합니다. 여섯 번째, 기다리다가 보면은 디바이스가 등록되고 연결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러면 설치가 끝이 납니다. 일곱 번째, 설치한 로봇 청소기 카드를 선택하면은 상세 화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덟 번째, 이 녀석은 똑똑한 녀석이므로 집 지도를 그릴 줄 압니다. 공간 학습만 할 건지 청소를 하면서 맵을 만들 건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 공간 학습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갑자기 나오더니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맵을 만들더군요. 라이더 센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2 weeks later. 비스포크 제트봇 AI 청소기가 저한테 온 지도 2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주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맵을 만들고 청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제트봇 AI 플러스는 집안 곳곳을 이동하면서 라이더 센서를 통해 집안의 구조와 크기를 측정하여 맵을 만듭니다. 장소를 한 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거실, 방 1, 방 2, 방 3을 알아서 나눠줍니다. 사용자는 방 1, 방 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주방, 드레스룸, 안방 등 방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금은 은퇴한 다스베이더 청소기의 경우에는 방 나눠주는 기능이 없어서 청소를 시키면 무조건 집안 전체를 청소를 합니다. 내가 주방 같은 특정 부분만 청소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제트봇 AI 플러스는 빅스비가 내장되어 있어서 주방 청소해줘, 거실 청소해줘
청소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 부분만을 청소를 해줍니다. 하이 빅스비, 주방 청소해. 주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게 다 라이더 센서로 맵을 만들어준 덕택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 똑똑합니다. 출근을 하고 외부에서 전체 청소 명령을 내렸는데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빨래 건조대가 지정된 위치가 아니라 좀 많이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건조대가 가벼워서 제트봇 AI가 밀어서 이동시킨 듯 합니다. 이때에는 청소 제외 구역을 지정해 두면은 청소에 취약한 부분을 제외해서 청소를 합니다. 이전 청소기에도 비슷한 기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석띠로 가상벽을 세워서 그 부분을 청소 못하게 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기능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바닥에 덕지덕지 자석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꺼려지게 됩니다. 제트봇 AI 플러스는 맵에서 청소 제외 구역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상벽을 세운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 제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되게 쉬운데요.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당겨서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청소 제외 구역은 충전기에서 청소를 시작할 때 적용이 됩니다. 실시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제트봇 AI 플러스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청소 메뉴에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현재 어디를 청소하고 있는지 리얼타임으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녹화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집안에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행을 하십시오. 며칠 전에 회사 동료에게 청소기 자랑을 했는데요. 이때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옷을 입고 있는 와이프가 찍혀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꼭 가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남에게 자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단순 모니터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파, 침대, TV, 에어컨, 냉장고, 식탁 등 사물 위치도 알아서 파악을 해줍니다. 사물 위치도 빅스비를 통해서 냉장고 주변 청소해줘와 같이 명령을 하면은 그 주변을 청소를 해줍니다. 장소 그리고 사물 위치로 청소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이 빅스비, 냉장고 주변 청소해줘. 네, 냉장고 주변 청소를 시작합니다. 또한 3D 센서를 이용해서 바닥에 놓여있는 옷, 충전 케이블 등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 부분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이전 청소기는 사물 인식 기능이 없어서 롤러 부분에 케이블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을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바닥에 옷이 있는지 케이블이 있는지 잘 확인한 후에 청소를 돌렸었는데 제트봇 AI 플러스는 알아서 판단을 해주니까 편리합니다. 청소를 마치면 청정 스테이션까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맵이 있으니까 아주 한 번에 청정 스테이션까지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도킹이 완료가 되면 청정 스테이션이 제트봇 AI 플러스 내부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여서 먼지를 비워줍니다. 먼지를 비울 때 소음이 약간 큰데요. 일반 청소기 초강력 모드랑 소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5초 정도 지속이 되는데 보통 아무도 없을 때 청소를 시키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지통은 소모품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3개월에 한 번 정도 먼지통을 교체해주면 되니까 매우 편리합니다. 이전 청소기는 청소를 마치면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엉켜서 항상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안 잘라주면 모터에 부하를 많이 주게 되어서 모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머리카락을 안 잘라주어서 모터가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트봇 AI 플러스는 엉팅 방지 글라인더가 있어서 브러쉬에 걸리는 머리카락을 잘게 잘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브러쉬에 손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트봇 AI 플러스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집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시간대, 순찰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순찰을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순찰 도중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스마트띵스 앱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스마트띵스
텍스 앱 자동화 메뉴에 동작으로 순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 모드일 때 순찰 기능을 ON 시키면은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삼성 멤버스를 통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격 제어 기능인데요. 원격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상하 좌우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드론을 조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 포인트 3곳을 지정하여 그곳까지 수동 운전을 하여 갈 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정밀한 조정을 할 수 있을지 직접 제어해 보았습니다. 약 0.5초에서 1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조작하는 게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어렵지 않게 3포인트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재밌는 장난감을 산 느낌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매우 똑똑한 로봇 청소기다. 그리고 청소를 마치면은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준다. 머리카락 커팅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다. 갤럭시 홈 미니와 같은 빅스비가 들어있어서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띵스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삼성에서 나왔던 IoT 제품들이 하나로 합쳐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